벌써 어느새 2025년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요새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뭔가 12월보다 되게 감정적으로 휩쓸리거나 그렇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늘 얘기하던 병오년, 불기둥의 기운이 막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도 저도 아닌 뜨뜻미적지근한 상태인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던 게 있는데 그게 멈춘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모두 기축월이 다가오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새해, 내일부터 시작될 기축월 1월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축월의 특징입니다. 기축월의 천간은 이제 12월의 무토에서 1월의 기토로 바뀌는데요. 무토는 최고조의 열기, 뜨거운 토양이죠. 이게 이제 이글이글 하다가 한김 싹 식으면서 욕심도 감정도 모두 차분하게 정리되는 그런 기토로 변한다. 이렇게 상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지를 보시면 자수가 축토로 바뀝니다. 자수는 물 중에 물, 크고 깊고 또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물인데요. 그런 물이 이제 목적지를 찾아서 졸졸 흐르는 개수를 품은 축토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물속을 조금 길을 잃고 헤매는 느낌의 12월이었다면 이제는 저기로 흘러가야 하는구나를 알고 현실적으로 졸졸 흘러가는 물길로 1월이 시작된다. 요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간과 지지를 합쳐서 함께 해석해 보자면 감정과 욕망으로 휩싸여서 화수 충돌, 불과 물의 충돌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음기를 더 잘 느끼고 우울감이나 깊은 생각 등의 침잠에 있었던 것이 12월이라면 이제 1월은 그 속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축월의 경우 을사년의 마무리, 병오년의 시작 직전 단계인데요. 지지의 축토와 을사년의 사화가 사축 반합을 하면서 을사년이 마지막 에너지를 발휘하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 이러한 사축 반합의 금기운 형성으로 인해 지난달과는 달리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현실적인 방향을 모색하며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이 되기도 하겠고요. 12월에 심란한 마음과 함께 극단적으로 향할 수 있었던 에너지가 중용, 융통성, 유연함 이런 것들로 변경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지르기보다는 버티고 지켜보고 준비하고 이런 특성의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이기도 하니까 계획이나 나아갈 방향을 현실적으로 가다듬으면서 숨을 고르시는 한 달로 사용하시면 좋겠고, 을사년을 마무리하는 실질적인 달이고요. 또 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오행적 특징도 잘 활용해서 2025년을 진정으로 잘 마무리하고 돌아보고 정리하는 숙제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토라는 오행의 기운 때문에 어딘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는데요. 이걸 답답해하거나 또 침체되지 않고 이 시간을 나를 잘 점검하는 한 달로 사용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오행 일간별 기축월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 일간입니다. 목 일간에게 토는 재성이라서 목표, 욕심 이런 것들이 상승하며 더불어 일이 많이 생겨나는 달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면의 생각과 고민 때문에 망설여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에너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또 그 에너지들이 만든 일들이 중순부터 조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그로 인해 일도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을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곳에 변화를 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토가 재성으로 들어오니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재운을 축적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남자다라고 한다면 여자친구나 아내에 관련한 그런 운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일간입니다. 병화, 정화일간이 해당되겠고요. 화일간에게 기토, 축토는 식상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에너지, 용기 등이 상승할 것 같고요. 또 12월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좀 발이 묶인 기분이 들었다면 1월 달은
나를 표현하거나 능력이나 재주를 발휘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를 표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커지면서 일이나 책임이 많아지는 상황이 가능한데요. 중순, 한 10일 이후 정도부터는 그 일의 결과 등을 주시하게 되면서 내가 좀 예민하게 되거나 심적인 불안함, 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병화의 경우는 내가 속한 자리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직, 부서이동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내가 여성이다라고 한다면 남자친구가 바뀌거나 하는 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토 기운이 식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화일간의 경우 체중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토일간입니다. 무토일간, 기토일간이 해당이 되고요. 12월에는 좀 의욕이 앞섰을 겁니다. 그런데 1월 달은 비겁의 기운이 들어오고 또 인성인 병오년이 스멀스멀 이제 로딩이 되면서 차분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비하고 그러면서도 사축합으로 식상이 생기며 점차 추진력이 생기는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고민이 좀 된다거나 깊게 생각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이제 좀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좀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충분한 고민을 하시는 편을 추천드리고요. 1월 10일 이후부터는 그 생각이나 방향성을 바탕으로 좀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샘솟을 텐데 이 역시도 심사숙고하는 마음을 꼭 기본값으로 가져가셔야 한다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토보다 무토의 경우 도전하고 싶은 욕구나 용기, 이런 에너지가 크게 작동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꼭 놓치지 마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일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곧 나의 에너지로 변환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기보다는 좀 반갑게 받아들이면 좋은 에너지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일간입니다. 경금일간, 신금일간이 해당이 되시겠고요. 금일간에게 병오년은 관성의 기운입니다. 이제 2월 달로 가면서 점점 그라데이션처럼 병오년의 기운이 짙어지겠고, 그래서 점점 일이 많아진다, 책임이 늘어난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런 속에서 1월 달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한 달이겠는데, 성실하게 움직이시면 인정받는 운도 같이 따라올 수 있으니, 좀 열심히 주어지는 책무를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 뜻대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어오는 이 책임을 다해야 하는 마음을 좀 건드려서 심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1월 10일, 그 중순 이후부터는 자아의 에너지가 좀 충전되니 이 월 초에 좀 깝깝하고 고민 많고 생각이 많아지는 이런 시점을 잘 버텨내시고 통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 계약운이 괜찮을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분쟁이나 좀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여러 가지 챙기시는 부분, 서류 같은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년에 1월 달에 내가 늘 꿈꿔왔던 공부하고 싶던 분야가 있었다란다면 시작을 해보시는 한 달로 삼으셔도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 개수일간이 해당이 되시겠고요. 토오행은 수일간에게 관성입니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결과에 연동된 일이나 책임이 많아진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축합으로 인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민, 생각, 관련한 공부 이런 것들이 따라오면서 좀 준비하는 한 달로 사용을 하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도 목표에 많이 몰입을 하게 되면서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특히 10일 이후인 중순부터 더 생각이나 고민,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의욕 이런 것들이 커질 수가 있어서 다음 달을 위한 준비로 중순 이후 시기를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이 이 수일간들에게 감정적 부침이 큰 시기였다면 이번 달은 현실적으로 피로도가 좀 클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강적으로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일간의 뱀띠나 닭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한 계약, 이런 운이 따를 수 있으니까 혹시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축월에 대해서 핵심 요약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과 욕망으로 휩싸인 12월이 지나고 이제는 차분하게 현실적인 생각으로 돌아오며 시작하게 되는 2026년 1월이 되겠고요. 본격 입춘과 함께 병원연이 2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 을사년이 마지막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축토라고 하면 이 추운 겨울에 되게 위축되어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토양으로 오해를 받기가 쉬운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웅크리고만 있어야 하는 때는 아닙니다. 다음에 올 양의 기운을 펼치기 위해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때로 활용을 하면 좋다라는 의미로 조금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해야 할 일은 2026년에 올 양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2025년의 차분하고 현실적인 정리입니다. 지난달에는 나의 감정을 돌아보고 정리했다면 이번 달에는 2026년에 나아가야 할 현실적인 방향과 목표, 그리고 그걸 위한 재료들, 내가 할 일, 그것은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2025년은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한 해입니다. 해보고 싶었던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요. 2달 정도 지났는데 벌써 90분 넘는 구독자분들께서 모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큰 힘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에는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다양하고 재미난 사주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속도대로, 당신의 방향대로, 당신의 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